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한테 수술 전후 CT를 다 남겨주셨는데 2023년 1월 아무것도 안 한 CT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 23일이니까 윤곽 수술만 시행한 상태고, 그 다음에 2025년 5월 13일은 양악 수술까지 시행한 상태이세요. 환자분 수술 이력을 보면 돌출입 치아 교정을 2021년부터 하셨고, 2023년 2월에 윤곽 3종 하셨고, 24년 3월 양악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에 앞광대 쪽에 필러 맞으셨고, 25년 3월에 미니 거상을 하셔서 처진 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불만사항 보면 앞볼이 탁구공처럼 튀어나왔고, 인중 길고 턱 짧아서 비율이 깨졌다. 남자인데 빗살무늬 토기처럼 너무 갸름하다. 광대 밋밋하고 개턱이다. 좌우 45도 광대의 비대칭이 첫 윤곽 수술로 악화된 느낌이다 하셨고, 볼처진 미니 거상 효과가 미미하다. 양악 후 비대칭 뼈 사진 나아졌으나 입술 여전히 좌우 비대칭이다. 첫 윤곽 이후 좌측 턱끝 시리고 무딘 감각이 있고 턱끝 조이는 느낌이 있다. 사진 찍거나 웃으면 어색하고 여전히 커 보인다. 튀어나온 뒷광대 잦은 붓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희망사항은 남자다운 비율 회복, 뭉툭한 턱끝, 충분한 체부, 사각턱 회복, 뒷광대 정리, 옆광대 모태보다 넓어지지 않되 45도 광대 좌우 비대칭 회복하고 싶다. 밀어넣은 광대체 위치 후 추가 재건 필요할지, 재건 어떤 부위 얼마만큼 어떤 재료로 할지, 어색한 인매, 턱끝 전진 필요할지, 첫 윤곽 수술 모태 대비 과절제 과한 피질굴, 개턱 광대 비대칭 악화, 신경 손상 여부, 양악 시 인중, 턱 절상량, 비대칭 수술 잘 됐는지 이런 걸 질문 주셨는데, 환자분 수술 전 CT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환자분한테 일단 대칭, 비대칭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조금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술 이력을 보면 처음에 입이 나왔다는 생각에 돌출입 때문에 발치 교정을 이제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곽 수술을 이제 하셨고, 아마도 넓어 보이니까 작아지고 싶어서 윤곽 수술을 하셨겠죠. 근데 윤곽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비대칭이 심화되고, 그래서 양악 수술로 비대칭을 잡아보려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수술로 인해서 얼굴살이 늘어진 것 같아서 거상을 알아본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인터넷으로 이제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또 그런 수술 계획을 세우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입이 나왔다고 느껴지니까 일단 수술은 무서우니까 교정을 했는데 얼굴은 커 보이니까 조금은 줄이고 싶어서 윤곽. 윤곽하고 났더니 비대칭은 여전히 보여서 양악. 양악하고 났더니 얼굴살이 다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짐이 고민돼서 미니 거상. 이게 너무나도 흔한 스토리인데, 환자분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잘 됐냐 잘못됐냐 과절제 됐냐 어쨌냐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느낌이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그런 걸 좋아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싫어했지만 그때는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윤곽 수술을 계획할 때 얼굴이 크니까 작아지고 싶어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라야 작아지고 싶은 거. 그건 누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자른다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작아지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또 하나, 작아지려고 윤곽 수술을 했더니 살처지는 것도 보이고 비대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또 양악 수술을 알아보게 되고, 또 양악 수술을 했는데 비대칭은 남아있는 것 같고 살만 처진 것 같고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또 거상을 하게 되고, 이런 스토리라인이 너무나도 10여 년간 제가 봐오던 그냥 스토리라인인데, 지금 이 모습 수술 전 상태에서 비대칭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환자분의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아요. 그 다음에 턱끝 라인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게 살짝은 보이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양악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대칭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축의 비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폭이나 길이의 비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뼈 볼륨의 비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비대칭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축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길이나 볼륨의 비대칭은 양악으로도 교정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두상이나 전체적인 얼굴 축이 틀어졌고 막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은 완전히 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디폴트 값이에요.
어느 정도 개선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자분은 축의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의 사각턱 폭을 한번 재보면 이쪽 치아 중심이 오른쪽을 한번 먼저 재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5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측정을 해보면 치아 중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49mm 정도로 측정이 되죠. 대략 한 5mm 이상 좌우 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 턱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턱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턱은 살짝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 폭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턱살 늘어짐이 덜 보이고 이 폭이 좁은 쪽은 이쪽이 볼살처럼 여기가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펼쳐지고요. 아마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대칭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폭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교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든 모습, 옆모습도 먼저 볼게요. 옆모습에서 보면은 지금 귀밑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폭이 넓으면 이쪽 사각턱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으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분은 반대로 이쪽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늘어져 있죠. 그 얘기는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은 턱 두상 포함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심하게 있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고, 실제 옆모습에서 보면은 오른쪽 사각턱이 더 밑에 내려와 있고요. 왼쪽은 조금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고개 든 모습인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턱 끝이 약간 틀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틀어진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턱 관절의 위치인데요. 턱 관절의 위치가 수평선 이렇게 그어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뜹니다. 이만큼 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턱을 그려보면 여기는 폭이 좁게 뒤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조금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이 넓고 그다음에 얘는 사각턱이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비대칭이 있고 지금 ECT에서는 두상은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은 뜨죠.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두상이 더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이 왼쪽인데요. 왼쪽 두상이 더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턱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두상과 함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요걸 같이 보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중심 라인은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준 상태인 것 같아요. 요 상황도 지금 2023년이면 교정 시작한 게 2021년이니까 2년 정도 교정을 해서 치아 중심 라인은 잘 맞춰주셨는데 교정이라는 거의 한계는 치아 중심 라인은 맞출지 모르지만 턱 중심 라인은 못 맞춰요. 그래서 요 턱 중심 라인은 이쪽으로 틀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이건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준다고 해도 이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이제 윤곽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냐? 이쪽이 크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쪽을 더 많이 자르게 되고 넓으니까 피질골 절골도 이쪽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때도 보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이 중심 라인에서 윤곽 수술 후에도 이 폭의 비대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 오른쪽이 지금 대략 52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치아 중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46mm 정도로 한 4mm, 6mm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오히려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턱 끝에 비대칭을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아요. 요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거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치아도 요 사이에 대략 한 1년 넘는 사이에 치아도 약간 좀 움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턱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대도 턱을 기준으로 보면 턱 중심은 여기고요. 얼굴 중심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광대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보려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봐야 되는데 이 중심 라인 점을 여기라고 지금 과정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좌우 폭을 재볼게요. 광대도 요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른쪽이 71mm 정도 광대가 비대칭이 있는 상태고 폭이, 그 다음에 왼쪽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측정해보면 70mm 정도로 광대는 비대칭이 거의 없죠. 한 1mm 정도 차이는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굴 중심 라인 이렇게 재보면 지금 제가 선 그린 게 뭐 완전하게 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1mm 정도 오차는 그럭저럭 넘긴다 하더라도 광대의 좌우 비대칭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앞에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밑이 좀 앞에 좀 꺼져 있고, 밑으로 꺼져서 옆으로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얼굴 비대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비대칭이 지금 있을 거예요. 두상까지 포함하면. 이 상태에서 광대를 제 아무리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대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턱이 또 이쪽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뭘 기준으로, 입 기준으로 보느냐, 턱 기준으로 보느냐, 얼굴 중심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대칭은 어떻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중심 라인 다시 한번 여기서 윤곽 수술 후에 재보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얼굴 중심 라인이 지금 이 정도 되는데 턱은 여전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부분이고요. 광대 줄어든 것도 얼굴 중심 라인 기준으로 한번 재보면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폭도 한번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오른쪽이고요. 이게 61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반대쪽 똑같이 같은 점에서 광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쪽도 61mm 정도로 광대는 비대칭이 없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이 눈 위와 요 사이 거리, 요 사이 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쪽은 더 볼록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더 꺼져 보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광대 비대칭이라고 느낄 수 있고, 약간은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뒷광대가 더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여기가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광대 수술할 때 이게 조금 아쉬운 건데, 절골 라인이 뒤쪽이었으면 이런 느낌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절골 라인 위치도 지금 오른쪽은 너무 앞에 있고 왼쪽도 너무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뒷광대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양악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좋아졌을까? 그래서 한번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중심 라인에서 선을 그으면 턱끝은 그나마 이제 가운데다 맞춰놨죠. 처음에 봤던 턱끝이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의 비대칭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치아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 52mm로 측정이 되고, 반대쪽 왼쪽도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 이렇게 재보면 49mm로 또 3mm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남아있죠. 다시 말하면 이쪽 볼륨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더 심해지죠. 지금 봐도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이 볼륨이 있는데 왼쪽은 이 볼륨이 없죠. 이유는 턱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 볼륨이 없어지는 거예요. 턱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여기 볼륨은 줄어들고 왼쪽은 볼륨이 줄어들고 이쪽은 볼륨이 생기니까 이쪽은 불룩하고 이쪽은 오목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볼륨의 비대칭이죠. 다시 말하자면 축의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옮기다 보니 볼륨의 비대칭이 조금 더 과장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볼게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면 턱 중심 라인은 잘 맞아졌죠. 근데 잘 보시면 이쪽은 볼륨이 없고요. 여기는 볼륨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여기에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조금 매끈한 느낌. 다시 말하면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 때문에 또 비대칭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턱의 좌우 폭의 비대칭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양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양악까지 갈 정도였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양악은 수술이 지금 진행이 됐고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함 중에는 또 인중이 길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플레이트를 보시면 양악 수술할 때 상악은 뒤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뒤로 늦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잘 보시면 이 교환면의 각도가 양악 수술 전에 이 정도였는데 양악 수술 후에 오히려 이 교환면의 각도가 가파라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악을 뒤로 넣으면서 얘를 더 집어넣어서 하악을 더 집어넣어서 얘가 더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환면의 각도가 가파라지고 상대적으로 얘가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모습이 옆모습에서 보면 인중이 튀어나온 듯이 보이게 되죠. 실제로 요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턱은 더 들어가 보이고
그다음에 턱의 전진량은 부족해지니까 턱살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층이 지는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수술의 결과들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환자분이 싫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고민을 좀 해보면, 사실은 지금 환자분이 윤곽 수술이 필요했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양악 수술까지 갈 필요가 있었냐. 물론 추계 비대칭이 있으니까 양악은 권할만 하지만 하악을 집어넣는 게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한테는 이건 맞진 않아요. 윤곽 수술 자체도 너무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자들처럼 보이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지금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이 모습은 남자 턱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볼륨이 증가하면서 이쪽이 볼록한 느낌이 들고, 이쪽은 오히려 오목해지면서 살이 늘어진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이게 되고, 또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입꼬리가 좀 늘어지는 느낌도 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비대칭, 콧볼도 마찬가지예요. 콧볼 위치도 지금 이렇게 다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코의 모습, 요 콧볼의 모양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뒤틀린 비대칭을 보여지는 엑스레이, 2차원 엑스레이나 또는 정면 CT 이런 모습으로 자꾸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환자분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자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남자한테는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윤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을 작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V라인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뾰족한 여자 턱을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 과연 남자한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악 수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축의 비대칭을 맞춰놓은 건 좋았는데, 옆모습에서 보면 이 교환면의 각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턱이 더 들어가서 여자의 경우는 이게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게 또 앞에만 튀어나와서 약간 뭐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뭐 인면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턱이 너무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중턱이고요. 그 다음에 턱의 뼈 볼륨이 사라지면서 턱선이 좀 모호해지고 옆에서 보면 개턱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뭐 남자다운 비율의 회복, 뭐 광대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광대는 그건 선택이에요. 광대가 커서 줄이고 싶었던 것도 나고, 줄이고 나니까 너무 줄였나 밋밋해졌네, 옛날 광대보다는 조금 이 중간 어디쯤이었으면 좋겠네 라고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죠. 이건 의사가 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스타일이 있고 의사의 미적 감각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 영역이에요. 광대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광대가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얻고 싶고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 변덕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의사의 감이 어쩌네, 뭐 그 사람이 어쨌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나는 남자다운 얼굴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작아지고 부드러운 얼굴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향은 달라지는데, 이 방향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했을 때 남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지금 환자분이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운 비율 회복한다 하시면 사각턱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턱 최고 볼륨 만들어주는 거, 턱 전진량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뒷광대를 정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다행인 건 뼈 삭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대 수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뼈를 가지고 최대한 옛날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만 만드는 거를 일단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재위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볼륨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만들고, 아니면 좀 더 줄이고 싶으면 조금 줄이고, 이렇게 조금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말은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무쌍이 이쁘고 누군가는 뭐 유쌍이 이쁘고, 또 누군가는 사각턱이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사각턱이 혐오스럽게 싫은 거고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거는 요새 같은 사회 상태에서는 전혀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호감 또는 선호도에 따른 주장이지, 뭐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 서양 애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연예인들 좀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윤곽이 굉장히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도 있고, 또 사각턱이 있는 게 귀족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여자들도 있고, 광대가 조금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광대가 없어야 매끈하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고윤정 씨가 최근에 이제 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조금 얼굴이 밋밋한 느낌이 들죠. 굴곡이 전혀 없는 느낌이고 눈, 코, 입이 크고 여백이 많이 적고 근데 이제 턱살이나 이중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혹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사각턱이 또렷한 뭐 그런 여배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더 맞다 이게 더 예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선호도 그다음에 나의 얼굴 그다음에 나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골격이 있는 게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는 그냥 1차적으로 재위치 시키는 거를 최대한 해서 똑바로 재이치를 시킨다 해도 예전만큼 커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뼈는 삭제하면 삭제할수록 수술이 반복되면 될수록 뼈는 줄어들거든요. 뼈 삭제가 재위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지 뼈가 재위치를 한다고 해서 옛날만큼 모양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요 곡선을 만들 수는 절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얘랑 이 녀석 윤곽 수술하고와 하기 전에 중간 어디쯤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환자분이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뒷광대만 정리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아 보이고 사각턱은 그나마 축이 양악을 통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사각턱 볼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사각턱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 너무 패여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요. 요 정도 만들고 여기 조금 각을 만들어주는 게 남자는 좋고 약간 전진을 조금 시켜서 요 정도만 만들어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인맥 삐뚤어진 거, 콧구멍 짝짝인 거 이런 거는 그 어떤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중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거 양악을 해서 다시 늘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양악을 다시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돌출된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민유린 씨가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또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턱이 없으니까 이게 꼴배기 싫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또 요 느낌이 또 괜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자분한테 1차적으로 광대 재위치시키는 거랑 사각턱 재건하는 거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고 환자분의 또 취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해결 안 되는 건 이 좌우 포개 비대칭 이거는 그 어떤 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걸 맞추겠다고 여기다 더 크게 많이 만들어서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얼굴이 절대 똑바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상도 비대칭이고 콧구멍도 비대칭이고 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이쪽으로 가는데 얘만 이렇게 불룩해지면 이게 오히려 더 비대칭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추되 좀 중간쯤으로 해놓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마음이고 이때는 얼굴이 커서 싫었고 이때는 너무 줄어든 것 같아서 싫었고 비대칭이 심화된 것 같아서 싫었고 양악을 하고 나서는 비대칭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비대칭이 보이고 상악이 튀어나온 느낌이 싫으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거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료야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뭐 자가뼈로도 할 수 있고 티타늄도 할 수 있고 피크도 할 수 있고 본시멘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각 재료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도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또 광고 마케팅의 바이럴에 의한 어떤 선호도지 어떤 재료를 다 써본 입장에서는 크게 재료가 선택됨에 있어서 물성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본시멘트 재료는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수술이 조금 용이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 같은 경우는 오차가 많고 쓸데없이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금속이라는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뼈가 너무 약해서 강도가 필요할 때는 티타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피크라는 재료는 뼈에 붙는다는 목적 때문에 저희가 썼지만 실제로 6, 7년 지난 환자들 제거를 해보면 뼈랑 전혀 붙지 않아서 의미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가골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자가골로 하는 방법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크기 조절이나 정확도 문제에서 가장 떨어지고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가골만 100%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인공골을 섞거나 또는 뭐 뼈를 생성하는 어떤 프로테인 같은 거를 섞게 되고 PCL이라는 재료를 쓰게 되는데 PCL을 제일 오래 써본 경험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한 6년 된 환자, 5년 된 환자를 이제
다른 수술 때문에 수술 부위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PCL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워낙에 제조사 측이나 문헌 쪽으로 해서는 2, 3년이면 노가 없어지고 흉살로 대체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6년, 5년이 지나도 PCL은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포린바디, 다시 말하면 이물질이다. 플라스틱 재료, 녹는 플라스틱으로라고는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녹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제 결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내 뼈라는 단어에 조금 우리가 너무 선호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오렌지 주스다. 그러면은 오렌지 원액 5% 함유. 이것도 오렌지 주스고요. 환타도 오렌지 주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렌지 주스는 델몬트 100% 오렌지 주스, 착즙 주스잖아요. 근데 오렌지 탱이라고 해서 가루로 된 오렌지 맛 주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칭해서 다 오렌지 주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드는 생각들은 하나는 자가골, 내 거라는 거에 선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가슴 성형의 역사도 그래요. 보형물로 하다가 보형물이 터지고 뭐 암 유발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서 한때 한 10여 년 된 것 같네요. 가슴 확대를 지방으로, 자가지방으로 뭐 줄기세포 섞고 PRP 섞고 해가지고 자가지방으로 이렇게 가슴 수술하는 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그 유행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흡수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섬유화도 생기고 칼슘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약간 보조적인 목적으로 자가지방 이식을 가슴 성형에 사용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보형물을 쓰고 뭐 다른 문제, 피부가 너무 얇거나 마른 분들한테는 부가적으로 지방 이식을 조금 해주는 거 정도가 맞는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윤곽 재건이나 뼈 재건도 사실은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뼈를 완전히 재건한다는 게 모든 의사의 꿈이고 환자들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모양까지 만들어가면서 완전히 내 뼈로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가 않고 또 그렇게 욕심내서 많이 뼈를 만들려고 할 때 염증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변수가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짝 폐인데 살짝 메꾼다던가 뭐 이런 데는 지금 자가골 수술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형태를 만들고 아주 크게 만들어서 뭐 볼륨을 준다거나 이런 데는 아직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